서울의 숨은 그림 찾기, 서울의 지층 찾아서 재밌게 부동산과 엮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아마 하이네님 팬들이 꽤 많이 생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재밌는 얘기로 진도를 아마 빼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소장님을 통해 갖고 서울의 숨은 그림을 찾으러 다니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네. 또 저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좋은 자리를 통해 갖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요. 네. 저번에 그 후암동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마침 이제 후암동 구도심이 좋아서 이사 오신 분이 내가 이사 온 지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제 블로그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서 네, 너무나 큰 힘이 됐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느 지역입니까? 네,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파 서계동이라고요. 네. 저 역시 좀 이름이 생소한 동네였었는데 위치적으로는 서울역의 왼쪽편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청파 서계동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용산구고요. 용산구에 있는 청파동, 서계동, 오늘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네. 먼저 청파 서계동을 가기 전에요. 저도 서울이 생소했었는데 왜 청파 서계동으로 포커싱을 했냐 하면 네네. 제가 답사에서 가장 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제 자전거인데요. 그렇죠. 자전거 네. 타고 그 추우나 더우나 네, 맞습니다. 예, 한번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예, 그런데요. 네. 그 자전거를 타고 제가 성수동까지 갔었는데 성수동이요. 네, 성수동에 가면은 수도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수도박물관이 있죠. 네, 근데 그 수도박물관 안에 자그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청파 서계의 뒷동네 이야기라고 오. 네,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아카이빙을 해서 서적을 하나 발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서적을 보고 청파 서계동이라는 동네가 너무나 궁금해서 네네네 너무나 궁금해서 성수동에 갔다가 다음번 답사지는 청파 서계동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일단 제가 잠깐 이 수도박물관에 가서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정수시설과 상수시설이 있었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사냥터. 성수동이. 네. 네. 그래서 뚝도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뚝섬이 뚝도.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거기 가시면은 요게 그때 그 사무실 건물인데요. 네네. 네. 그래서 1900년대 지어진 이 조적식 서양 건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항상 쐐기를 박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쐐기돌까지도 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레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우물도 있고요. 와. 네. 그리고 제가 실제 물이 있어요? 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 깊이는 안전을 위해서 얕게 되어 있고요. 네네. 네, 어린 아이도 쉽게 넣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 옆에 계셔야겠지만은 이렇게 두레박 말로만 듣던 두레박. 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놀랐던 거, 요 작두 펌프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상생활용어로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중물. 네, 이 작두 펌프를 사용하기 전에 집어넣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두 펌프도 시연해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혹여나 근처 서울숲에 가셔서 다른 곳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전 향수 혹은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한테는 또한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멋진 한강의 경치는 또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네. 남산도 보이고. 네, 남산도 보이고, 네. 잠실 타워가 네. 너무나 높게 보이고요. 한강도 보이고, 녹지공원도 보이고, 정말 멋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숲에 가셔서 이렇게 멋진 군마상도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진짜 왕이 뛰놀던 곳이 많네요. 네, 이렇게 제가 성수동에 가서 네. 전혀 반대편에 있는 청파 서계동으로 다음번 답사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맞습니다. 답사 방법이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서 아이들 얻어서 네. 청파 서계동까지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청파 서계동을 어. 소개한 책이 이 책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판매도 하는 책인가요? 아니면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만 네, 있는? 도서관에 있고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면은 그 도서관을 검색하고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검색하면은 내 근처 도서관에 요 청파 서계라는 이게 모든 동네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있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작은 동네 이야기라도 책자가 나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몰랐던 사진들하고 내용들을 볼 수 있어서 잠깐 한번 청파 서계라는 책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요게 과거에 지금의 서울역의 전신인 경성역이고 경성역 이전에는 지금은 서울역이 종착역이지만 과거에는 종착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중간에 들으는 정차역 수준이어서 예, 남대문 정차장이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용되는 시설의 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서울역이 종착역이 돼버리면서 이제 많은 주변의 변화들이 새롭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도시의 발달과 퇴보 혹은 저희가 항상 이 소장님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그 입지. 예, 입지의 가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파트 가격 혹은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하락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서울역이 중간 기착지였으면은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종착역이 되면서 그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좌우로 나뉘는 바람에 그래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서쪽은 좀 더 개발이 잘 된 반면이었고 도시가 중간으로 이분하다 보니까 반대편은 또 다른 개념으로 도시가 발전이 덜 되고 약간 주거지 쪽으로 그래서 네. 그런 그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재미난 사진이 있으면은 네. 지금 예전에 소장님이 여기 꼭 가봐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면은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서울 북부 역세권 자리인데요. 야. 네, 여기가 예전에는 청가 도매시장이었습니다. 아, 도매시장이었어요.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서울역으로 와서 이쪽으로 조금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차해갖고 하차하자마자 도매시장 그리고 저도 답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의 그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의 원조도 여기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서울역이 예전에는 역사뿐만 아니라 시장 역할을 했었고 아까 보니까 남대문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남대문 시장과도 연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바로 남대문까지 이동됐기 때문에 네네. 남대문 시장도 크게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이유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여기 또 그럼 또 수산물 쪽은 또 노량진으로 네, 가고. 노량진으로. 네. 그렇죠. 서울역의 이쪽은 북쪽은 남대문 시장이고 남쪽은 노량진이니까 네. 그렇게 또 퍼져 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밌네요. 그때 청가시장. 네, 너무나 그리고 저는 오. 이럴 때 기억이 없으니까. 아, 이거는 네. 다시 지금이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건 1975년도 6월 달에 있는 동아일보에 나왔던 이제 사진인데 과거 서울역의 모습 지금은 이게 지금 서울로 708 네. 7017 네, 그 길로 돼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 토대는 아마 이렇게 차가 다니는 고가도로였었고 그러네요. 네. 아. 그래서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탐방할 청파 서계동 일대 사진이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제 칼라로 되어 있는데 76년도. 그리고 이거는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역을 통해 갖고 도시가 양분되는 바람에 기존에는 하나로 이루어졌던 공간이 두 개로 분리되는 바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러네요. 네, 제가 네 철길 자체가 두 도시를 나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의 가치를 나누는 것도 어찌 보면 광역교통망 아니면 일자리랑 연계된 교통망이 상승시키기도 하고 하락시키기도 하는데 도시라는 큰 개념으로 봤었을 때도 이게 도시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저도 또 이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탐방 다니면서 저는 건물의 외관만 찍다 보니까 진짜 궁금한 거는 저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사항인데 네. 이 책에서는 공공에서 이런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예, 이렇게 외부의 사진을 찍고 내부는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평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저도 답사하면서 이 지역은 못 봤는데 그 은행 연립이라고 이렇게 연립 형태로 지어져 있는 곳이 청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7년도에 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집인데 좀 구조가 약간 특이합니다. 계단식으로 서로 다른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림상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그다음에 또 이 안에는 어떻게 사시는지에 그림도 있고 여기서는 도면이 빠져 있는데 그 도면까지도 되어 있어 갖고 이런 아카이빙을 하러 다니는 저 입장에서는 내부를 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답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물의 형태가 그렇죠. 네네네 이런 단독주택의 건물이긴 한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인면도하고 위에서 본 도면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현재 내부는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시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의 인터뷰도 같이 해주셔갖고 예전에는 단독이어서 나 혼자 살았는데 이 베이스가 서울역이다 보니까 철도통 사람들의 이렇게 임대를 주는 목적으로 원래는 통짜의 집을 이렇게 나눠서 한쪽은 내가 살고 한쪽은 임대를 주어서 살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좀 살아가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이렇게 집의 구조까지도 돼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책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 지금 사진에 나오는 집들 아직도 네네.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도 하셨겠네. 근데 이게 책을 제가 알고 된 시점하고 이 답사한 시점이랑 약간 미스매칭이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탐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재밌다. 네, 예. 다음번 탐방할 때는 이제 주소를 알기 때문에 한번 재방문할 거가 됐는데 이게 가야 할 곳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은 다 복개됐는데 복개되는 그 시점에 만초천이거든요. 근데 만초천이라는 게 지금의 인왕산에서 시작을 해갖고 서소문을 거쳐갖고 지금 용산 전자상가, 네, 서울역하고 용산 전자상가, 그다음에 원효대교에서 끝나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여기까지 배들이 들어다녔던 길이기도 한데 이게 천이라는 개념이 이제 개발 시대에 오면서 이제 복개돼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발현됐는데요. 그 사진은 일단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기도 하고, 요거는 염천교 그 수지화 거리. 네, 그래서 밑에 지금도 똑같이 수색역으로 가는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사진도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몰랐는데 여기 명동 지도가 있더라고요. 명동 안내 지도라고 해야 되나?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네, 관광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 70년대쯤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미 빽빽했구나 저 때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태극당도 있고 뭐 예. 있긴 하는데 한 2페이지로 되어 있는 명동 안내 지도가 있어갖고 좋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조금 그런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보게 되면은 참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는 이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도파 백화점 사진도 있긴 한데 지금은 롯데백화점이고요. 그렇습니까? 예, 요 앞이 롯데백화점 이제 을지로 입구역이에요. 너무나 이 책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저도 몰랐는데 명동은 제가 똑같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예.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잘 실어놓고 분석도 해놓고 인터뷰도 해놓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책이었다라고 잠깐 소개해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그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검색하시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청파 소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어찌 보면 베드타운 기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쪽은 후암동이 베드타운 역할을 했고 또 왼쪽은 이제 청파 소개동이 베드타운 역할을 했는데 두 지역의 공통점은 다 언덕. 네, 언덕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넘어와서 주거지를 찾을 때 본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가 이렇게 자연재해로부터 조금 안전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 쪽에 많이 주거지를 만들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 들어갈 곳은 첫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근대화의 유산이라 하기에는 좀 세월이 야속한 주택들. 너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도 세월의 흔적을 역행할 수 없듯이
가옥 집 주택도 마찬가지로 세월을 거슬러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사진들에 많이 담겨져 있어갖고 한번 가칭 한번 제가 한번 정해져 봤습니다. 제일 눈에 띄었던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인데요. 이 축대는 언덕에다가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아마 초창기에 쌓았던 주택인 거고, 요 형태를 보시면은 아마 그 당시에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조금 왜냐면 대지도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택을 살기 위해서 건립했던 문화주택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전쟁이라든지 기타 이슈 속에서도 살아남긴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듯한 이런 형태로 남아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애잔했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면서. 왜냐면 또 이날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뒤에 배경 하늘도 색깔도 아름답긴 한데, 또 이 집은 또 좀 회색 톤의 좀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어갖고, 네. 자, 하늘만 안 보이면 네. 흑백 사진인지 칼라 사진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한, 날씨가 너무나 맑아서 사진은 그렇죠. 잘 나오는데 이 집은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집이 이어서 근처에도 이렇게 좀 너무나도 이 집도 세월을 좀 많이 뱉어내고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초록하고 그 파란색 비닐만 없으면은 네. 흑백 사진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언덕을 이용해 갖고 다 이렇게 주택지를 마련하셨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주택인데 또 다른 옆면에서 보면은 항상 남산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주택지를 다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과거에 그 신사가 있어서 그랬던 건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풍치가 좋아서 그랬던 건 싶기도 하긴 한데, 그렇고 여기는 그 책에도 소개가 나왔던 청산 슈퍼라는 데인데요. 네, 청산 슈퍼. 그래서 아마 이 청산이란 말이 과거 이 지역의 입지 조건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산인데 좀 나무가 많았나 봐요. 청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가게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도 아마 세월이 지나도 굳이 바꾸지 않으신 이유가, 아니 이 지역에 살면서 내가 하는 청산 슈퍼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판 안 바꾸시고 이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아마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저도 한번 의미 있는 사진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갖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 슈퍼를 배경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똑같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택들인데요. 여기도 또 세월을 그대로 머금고 있긴 한데, 좀 최근에 시대를 맞이해서 조금 화장을 조금 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택들도 보이고, 아니면 똑같이 그대로 유지된 주택들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과거 주택을 지금은 미용실로 좀 개조를 해서 미용실로 영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도 위에는 너무나 오래된 기와를 하고 있는데, 미용실의 이름은 다운타운 미용실입니다. 다운타운은 맞아요. 네, 다운타운 미용실. 그래서 극과 극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도시 화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네요. 찍어봤고요. 의외로 제가 다니던 이런 탐방 지역 가면은 이런 과거의 오래된 주택의 1층을 많이 미용실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 와, 이거 뭐 성곽 같네요. 일본 지역에. 네, 맞습니다. 그 중세 시대의 성처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습니다. 중세 작은 오사카 성 같아. 오사카 성. 높은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후암동 가면은 이런 주택의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축대를 기반으로 해갖고 높게 올린 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올라가서 반대편을 보면은 너무나 다른 세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남산 쪽 보이는 서울역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 나눠져서 반대편은 이렇게 진짜 버라이어티하고 화려하게 발전한 반면 반대편은 좀 뒤처진 이렇게 철도가 구분해 놓은 도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그 사진이었는데요. 뭘까요? 네, 청파가 아니면은 볼 수가 없는
꼭 청파여야지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청파라는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덕을 툭대를 쌓아서 올리다 보니까 누군가의 지붕이 누군가에는 입구가 되는 네 이렇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골목 작은 골목 하나를 들어서면은 누군가의 지붕이 눈앞에 펼쳐지고 또 이날 너무 날씨가 좋아서요. 하늘 색깔이 그리고 지붕 위에 이름모를 녹색과 하얀색 구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진을 찍어도 이쁘게 담길 정도로 근데 이 모습은 청파가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청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모습. 남산도 멀리 멋있고 네. 그러네요. 이게 지금 평진 이쪽에서는 입구인데 여기는 다 밑에 집에는 지붕. 지붕이 되는 네. 되게 오묘한 구도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지붕을 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채워두셔서 네. 부지런하신 분이시네요. 네, 네, 또 채워주셔서, 식물도 또 네. 키우시기도 하고. 네. 네. 일부러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덤으로 멋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자리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도에서 멋진 청파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남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요.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한테 여기가 가장 멋진 장소야라고 알려주신 어르신이 소개시켜준 장소거든요. 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쪽에 갔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 언덕을 가고 싶어서 자전거를 어깨에 들쳐매고 허걱대면서 올라가니까 마침 옆에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자전거를 들고 올라갈 생각을 했어. 근데 잘 왔어. 여기가 가장 멋진 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찍게 된 곳입니다. 야, 진짜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여기는. 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야. 이런 곳이 서울에 몇 군데가 있는데 청파 서계동에도 있고 예전에 채석장으로 유명했던 동대문 북쪽에 있는 창신 숭이동. 창신숭이동. 그렇죠. 네, 거기는 네, 뭐 네. 서울 성곽부터 해갖고 네. 올라가면서 뒤돌아보면 다 보이죠. 거기 채석장 전망대라고 있는데 네. 그쪽 제일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은 요새 많이들 찍으시는 인스타그램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습니다. 꼭 뒷모습으로. 네. 그다음에 개인적인 픽으로도 너무 멋있는 사진인데 이 기와 색깔이 너무나 그러네요. 네. 여기도 이제 골목 밑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언덕길을 올라오고 네. 축대와 과거 주택들하고 지금의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청파동의 현실을 지금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전봇대에 동의서 모집하고 있다라는 네,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붙여 있었습니다. 네, 개발에 또 이제 바람이 또 불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연합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 부동산 이름이 함께 있는 거 보니까. 밑에 낙후된 주거지들은 네. 개발하는 게 맞는데 아까 그 전망 좋았던 곳은 네. 개발 안 되고 그냥 루프탑으로 상업시설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런 것도 괜찮고 제가 그 성북동에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요? 고도 제한 때문에 고층으로는 올리지는 못하는데 저층이지만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네, 성북 1구역인가? 성북 1구역이 제일 높죠. 네네네. 제가 거기도 탐방을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쪽 네네. 사진도. 네, 근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주거지로 봤었을 때.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다양한 주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그 창문의 중심이랑 지붕의 중심이 안 맞아.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네. 이게 아마 그래서 처음에 기획했을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재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의 구조죠. 이렇게 또 같이 사진을 보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사진을 찍기에 바쁘다 보면은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옆집이랑 친하겠네. 네.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 사진을 찍었던 골목인데요. 바로 같은 골목에 있는 같은 집인데 이게 참 그 당시에도 주택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1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반지하 아닌 반지하로 해서 주거지가 위아래로 좀 구분되어 있던 주택이 있어갖고 나름 좀 다른 형태라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왜냐면 옆에 집은 또 이렇게 그냥 온전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는 아니고 1층하고 반을 같이 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형태가 아직도 네. 계속 남아 있어서 많이 좀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족조가 이제 70년대 주택 형태들인데 저 때는 또 그 박정희 정부 때여서
저렇게 반지하를 또 이렇게 많이 유도를 많이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군사 시설이잖아요. 솔직히 전쟁 나면 저기서 숨어서 총쏘라고. 그랬던 또 시대의 또 하나의 산물이기도 하죠. 네. 그다음엔 이게 아마 온도의 흔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 네. 굴뚝 나가는데. 굴뚝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진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 난방에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주변에는 많이 볼 수 없고 없죠. 궁궐에 가면은 궁궐 뒤쪽에 네, 맞아요, 이 굴뚝을 그거는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돈 많이 들어간 그 굴뚝인 거고 이거는 진짜 서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었던 굴뚝인 거라서 예, 저게 이제 보일러 이전에 네. 썼을 때 보일러 아궁이가 있었을 집들만 필요한 것들이고 보일러 들어오면부터 저게 필요 없죠 이제. 네. 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보시려면은 청파 서계동에도 있지만 물레동에 그 창작단지 혹은 물레동 공구단지에 가셔도 아직까지 이런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저 네. 핑크빛은 진짜 너무나 네. 저런 주택들 상징인 것 같아. 어느 순간 다 핑크색으로 칠했던. 네. 좀 네. 화려하게 네. 화려하게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이렇게 그리고 이 집도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 갖고 고저차를 이용해 갖고 또 집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청파 서계동에 가면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 양식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 있는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라는 거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그 청파 서계동에 있는 아마 만리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만리동 고개인가? 네, 만리동 고개에 있는 만리시장인데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네네. 근데 청파 서계라는 책에서 소개시켜준 거의 비슷해. 네, 그냥 똑같습니다. 이게 칼라 흑백 사진을 네, 그냥 한 것처럼 그러네. 네. 그래서 전부터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너무나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어서 네. 그래서 답사 다니면서 느끼는 행복감 중에 이런 것도 행복감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네,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그만큼 세월이 변해도 많이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이 시장 근처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 이것도 2층인데 아마 점포형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형된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도저히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점포로 사용해뒀던 주택인데 2층은 이제 주거 용도를 할 텐데 주상복합이네 일종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층형 주상복합. 저도 저런 주택들을 많이 봤는데 네. 저게 이제 1층 같은 2층은 당연히 주거인데 네. 1층도 상가 형태긴 한데 주거로 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이런 형태를 제가 최근에 청량리를 갔었는데 네네. 청량리에서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그 사진은 너무나 잘 돼 있어갖고 그때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하고 네. 이렇게 쌍둥이 집으로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지붕도 똑같이 하시고 하실 때 색깔도 하신 것 같고 근데 세월은 너무나 야속하게 많이 지나서 지금 보기에는 조금 오래된 주택으로 보이긴 하지만 왜냐면 땅콩 주택 그런 거 같네. 최근에. 네. 지금을 보면은 옛날의 땅콩 주택, 네, 옛날의 땅콩 주택이라고 보시면 필지도 한 필지 아니었던 설마.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한 필지가 구분된 형태도 많이 있어서. 네. 그다음에 여기는 잘 보지도 못하는 이 떡방앗간인데, 네. 서계동에 가면은 이렇게 서계동 떡방앗간이라고. 이 집도 예전에 그 일본식 저기 점포형 주택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네, 그래서 전면부에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점포형으로 쓰시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방앗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앗간이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이에요. 헷갈리네 갑자기. 네, 그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방앗간이 많은지 악간이 많은지 사이쇼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것도 재밌네요. 네. 간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서계동 쪽으로 뒷골목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볼 수도 이쪽이 아마 더 가게 되면은 국립극단인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랑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저라고 하면은 여기가 내가 맞은 답사 포인트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계단과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진 전봇대의 이런 전선들을 보면은 여기가
어떠한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계단이 모습이 이 서계동의 높은 언덕지를 어떻게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런 계단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냥 사람들이 삶을 살아온 어떤 그냥 노고와 흔적이 그냥 요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하냐에 따라서 네,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청파와 연결된 지역들의 사진인데요. 네네. 꼭 청파 서계가 아니더라도 청파 서계에 가면은 한 발자국만 더 옆으로 가게 되면 왜냐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뭐 중구랑도 그다음에 다른 지역구랑도 같이 연계가 있어서 네. 그래서 청파동에 가셨을 때 요 지역도 같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더 되시면은 몇 걸음 더 가서 볼 수 있는 장면이어 갖고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지역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아는 저는 이 당시에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이런 데가 있는지를 몰랐었는데 네네. 미근동 땡땡거리라고 땡땡이라는 거는 아마 차단기가 내려갈 때 땡땡땡땡 울려서 아마 사람들이 땡땡이 거리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색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색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KTX라든지 새마을 무궁화 이런 열차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골목입니다. 네, 경의중앙선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히 KTX역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행신역에서. 네. 네. 그래서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건널목을 서울에서 볼 수 있고 서울에 무슨 건널목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네, 마포구, 용산구에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경춘선도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포구 일부하고 용산구는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았어요. 건널목이 되게 동부이천동 그 부자 동네인데 네. 거긴 건널목이 한 3개, 4개 있어. 그러고 보면은 이 경의중앙선 라인에 있는 쪽에 다 건널목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만 남아 있고 지금 1호선 그 이제 서울역에서 노량진 구간 그거만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 있을 때 그거 다 지중하겠다라고 다 밝혔었는데 뭐 그 얘기가 벌써 이제 10여 년 넘었는데 뭐 아직도 뭐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중화돼서 지상의 그쵸. 자원을 좀 많이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거기 들어서 공간 좋게 뭐 관광 자원으로도 좋고 임대 아파트로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다음에 미근동 땡땡이 거리. 그래서 이 건널목에서 지날 때 보면은 그냥 서울이 아닌 서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띄었길래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게 횡단보도 건너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철도 몰래 들어가서 찍었을까봐 그게 아니고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나 아까 초록이 너 눈에 띄르던 4, 5월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아유, 누나도 멋있어. 또 눈 쫙 깔리면 그냥 다 멋있어요, 여기는. 이쪽은 이제 반대편 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현동 굴다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쪽을 바라보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바로 고개만 왼쪽으로 들면은 이 유명한 서소문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 아닙니까? 나의 아저씨. 아이유 아파트라고 일명. 이성균 아파트 이미 뭐. 여기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곳입니다. 일부 나왔었죠. 찍기는 저쪽에 이제 그 용산에 찍었는데 요 장면도 나왔었어요. 그것까지는 전 전혀 몰랐었는데 너무나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몰랐었는데 소장님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바로 만초천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지하에 이게 땅에 소유권이 없어 얘네들이 하천 위에다 지은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 하천 모양을 따라서 아파트가 되어지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1층은 다 이렇게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뭐 커피, 음식점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저 뒤에가 경찰청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경찰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고요. 이거 다 맛집이에요. 네. 다 식당들 다 먹고 그 때문에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있고 아무튼 뭐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낡았어도. 공실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은 교통이 편리하니까. 충정역이랑 뭐 서대문역 사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간 더 위로 올라가시면은 성요셉 아파트라고. 중림동. 성요셉 아파트라고 저도 몰랐었는데 아파트라는 형태의 주택이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파트라는 게 있었고 저도 몰랐지만은 그냥 고개 들어서 잠깐 봤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저런 건물이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몇 발짝 더 나가 보니까 성 요셉 아파트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색다른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 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충정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 네. 최초의 아파트라고 네, 좀 충청 평가받는. 네. 처음에 도요타 아파트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일제 네, 1932년도 준공이니까 네. 일제 강점기 때 만든 거라서 뭐 일본식의 아파트였겠죠. 네. 그래서 바로 근처에 이렇게 서서운 아파트도 있고 요 바로 건너편에 진짜 여러 프로에도 나왔긴 하지만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멋진 뷰까지 네. 감상할 수 있는 철길 떡볶이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철길 떡볶이는 말 그대로 철길 옆에 있는 떡볶이 집인데요. 아까 그 보셨던 서서문 아파트를 통해서 아현동으로 가는 이 철길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진은 조금 부끄러운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떡볶이를 드시면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된다면은 이 철도를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 남자 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동차 아니면 철도를 좋아하니까 그렇겠죠. 여기에서 떡볶이 먹으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걸 옆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경험과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네요. 한번 잠깐 소개시켜 봤습니다. 저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철길을 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여기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충무로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여기는 이 장사를 하지 않으셔서 네. 네, 그거 한 가지는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그 용산구 쪽에 있는 떡볶이 집이요 주말에 대부분 장사를 안 해요. 예, 그래서 평일에 가야 된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청파석의 근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철도를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이렇게 떡볶이를 먹으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항상 막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막 기차 왔다 갔다 다니고 야, 이건 또 그런 걸 KTX 좋아해서 산천이네 산천. 네, 산천. 네. 이렇게 떡볶이 먹으면서 멋진 뷰까지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유 네. 좋았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바로 만초천의 옛날 모습입니다. 아 옛날 그 흔적이 예, 있구나. 예, 그래서 저게 다 지금 덮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복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남대문까지 가는. 그래서 옛날 저게 길. 네. 그래서 예전 그럼 인왕산에서 지금 복개를 해서 어디까지 원효대교 밑에까지. 네,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바로 청파 다리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조선시대 여기 보시면 요 길을 걷는 나루터 그래서 청파 배다리터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유 좋네요. 네. 저 밑에 그리고- 지금 이제 천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단. 맞습니다. 네. 천을 다 복개를 했습니다. 네. 서울에 이런 곳이 많아서 그렇죠. 하천 쪽 지류가 워낙 많았으니까. 또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동대문 DDP에도 그 남산 쪽, 그러니까 동동대도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간 수문까지 오는 길도 남아 있는 흔적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 일부 복원했잖아요. 네,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게 광화문에 가시면은 교보문고랑 저기 D타워 사이에도 원래 천이 흘렀었는데 그쵸, 그거를 개발하면서 다 복개를 한 게 아니라 음. 천의 형태가 있었습니다라고 좀 아름답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근처에 가시면은 그렇게 보시면 서울에 천이 많았었구나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도 천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천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원효대교. 아 여기 밑에요. 네, 아, 바로 강변북로를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밑에 그 자전거길을 오. 따라가 보면은 이게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그러니까 만초천의 마지막 하류거든요. 근데 꽤 폭이 넓네요 생각보다. 네, 이 오. 끝에를 보면 넓고 이 길을 따라가면은 용산 전자상가 큰 도로입니다. 이렇게 야, 휘어져 가는 그 원효대로 길을 따라가면은 지도를 보시면 되긴 그럼 이거 하겠는데, 지금 쭉 가서 네, 용산 전자상가 나갈 수도 있나? 뭐가 하수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못 봤지만은 예. 예전에 김시덕 박사님이 답사했을 때는 그러니까 밑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죠? 상하수도처럼 이렇게 맨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럼 저게 영화의 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 예전에 괴물이라는 거 아시죠? 아, 괴물이 여기구나. 네, 그 괴물에서 홍준호 감독의 괴물. 네, 그래서 그 식구들이 다 괴물을 죽이러 어두운 그 하천을 들어간
했던 그 컨셉의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특히 이게 바로 용산 미군 기지랑 연결된 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조천은 네. 진짜 미군 기지랑 연결돼 그래서 있죠. 이제 컨셉의 아이템은 그때가 괴물이 그 어떤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어떤 곡물들. 약물이 네 그렇게 부작용. 됐었는데 네 부작용 그래서 그게 흘러 들어오면 이 만초천이거든요 용산 네네네 야, 이 만조천은 결국 용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감독이네. 네. 그러니까 그런 또 되게 뭐 흔적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서울에 몇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볼 수가 있고 제가 앞에서 소개했듯이 다음에 이 청파 서계동의 모습은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용산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청파 서계동도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내심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여의도도 우리나라의 맨하탄이라고 할 정도로 야경도 멋있고 진짜 업무지구로서도 좋은데 용산도 이렇게 어느 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이런 업무지구로 된다고 하면은 이 업무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상업지구나 하시는 분들을 또 사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저도 한번 나중에 10년, 20년 뒤에는 이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다리는 한강대교고 왼쪽에 있는 게 원효대교거든요. 네. 좀 전에 보였던 그 지하 그 만조천의 이 출입구라고 하는 게 거기 바로 이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산 개발하게 되면 만조천을 복원할 수도 있다. 저 사이사이에 네. 그런 하천 계획들. 요즘 의도적으로 호수공원, 물수공원을 만드는데 만조천은 이제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뚜껑을 까는 거거든요. 뚜껑을 덮는 게 복개고 뚜껑을 까는 것을 복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되면은 만조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인 것 같네요. 네.